이 지하철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일단 사망자 없고 중상자 없었다. 이런 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본투표 날에 대선 본투표 날에 방화 사건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봉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여기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이제 대선 날과 겹쳐가지고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그 3일 오전 9시 35분경에 서울 중구 신당동인 한 봉제 공장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방화로 추정되는 그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방화로 추정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60대 사장과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고 있던 그 직원이 그 어떤 다툼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신나를 뿌려서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임금 체불 문제를 가운데 놓고 이 직원과 다투던 공장 사장이 그 현장에 있던 신나를 이용해서 불을 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는 바로 싸웠던 그 해당 여성이며 이 사장은 구조되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봉제 공장의 사건이 이제 방화인지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홧김에 앞 사건도 그렇고 두 번째 사건도 그렇고 홧김에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노와 관련된 방화, 불과 관계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분노 범죄가 방화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 그 심리를 알아야 저희가 근본 대책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통계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046건, 2022년도에 1,223건, 2023년도에 1,203건으로 해가지고 좀 증가 추세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매일 2건에서 3건 정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그 떠오른 뭐 여러 가지 떠도는 그런 말들 같은 경우는 에이 불이라도 확 싸질를까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은 불을 지르는 경향인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어떤 그 파괴라든지 이런 어떤 것과 연관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뭐 지난 그 대구에서도 재판에 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변호사 사무실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무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 위험 인물을 사전에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뭐 쉽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방화 범죄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의 어떤 그 처벌을 하는 것이 좀 더 어떤 그 경고성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벌 얘기해 주셨는데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없어질 뻔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긴 한데 막상 이런 비슷한 지하철 방화 사건들에 대해서 법의 처벌 수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그 2003년에 대구 지하철 그 방화 참사 같은 경우는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무기징역을 이제 그 선고를 했는데요. 2014년도에 서울 지하철에서 그 3호선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불과 징역 5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는 뭐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 피해 결과를 이 중심에 두는 소위 얘기해서 어떤 그 결과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큰 형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법적 결과주의라고 하는데 예. 주로 이제 거기에 많이 이제 그 좀 누가 의존하는 다쳤냐, 얼마나 다쳤냐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그 어떤 피해뿐만 아니라 이런 그 사건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그런 어떤 사회 불안 요인이라든가 공공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그 부정적 영향을 형량의 그 판단에 포함을 시키는 소위 그 사회적 피해 이론의 측면에서 좀 더 엄벌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본인이 개인적인 불만이 있으면 이런 일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방 범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단순히 그날 전동차 안에 있었던 분들만 피해자가 아니라 터널로 대피했던 많은 분들 사실은 좀 큰일 날 뻔하지 다 않았습니까? 피해자죠. 그렇죠. 네.
국민 전체가 그 뉴스를 보면서 지하철을 타게 되면 혹시라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이런 마음속에 심리적인 그런 재해 사건을 바라봤을 때 트라우마가 남는데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글쎄 이번에는 진짜 뭐 그 기관사도 아주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했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그와 유사한 그 훈련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도 이미 그 소방서가 출동을 했을 때는 본인들이 다 끈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많은 승객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구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구간을 지나갈 때마다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연기를 흡입을 했거나 거기서 피신을 하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사건이 발생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이 언론 같은 데서도 이제 좀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과연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좀 어떤 그 기회를 부여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언론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